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7일 밤 8시 21분입니다. 요사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중 감정이 반일 감정 이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SBS의 이른바 퓨전 사극 조선구마사가 방영 2번을 하고 폐지되었습니다. 어제 SBS가 국내 방송 사상 처음으로 아예 조선구마사 방영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80%나 이 촬영이 끝난 것이고 제작비가 320억 원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사극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반중 감정이 거셌습니다. 반일 감정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중 감정은 실질적으로는 반일 감정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일 감정은 다분히 관념적입니다. 실생활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이 반중 감정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영향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이 조선구마사란 이 프로가 폐지된 데는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마사는 구축한다, 내쫓는다, 마귀,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 가톨릭 용어인데, 우선 설정이 참 생소하고, 그 다음에 이 역사물인데도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뭐 충녕대군, 태종, 이런 사람들의 실제 역사적 역할과 이 드라마에서의 역할이 도무지 맞지 않다. 역사에 기초를 했지만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판타지에 가깝다. 여기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전주이시 가문에서도, 전주이시 종친회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사극의 아주 문제점입니다. 신봉성 선생처럼 이 한문에 정통하고 조선왕조실록을 많이 읽은 분들이 쓰는 사극과 그 뒤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사극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사극이 아니라 사극을 빙자한 판타지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역사 파괴입니다. 이런 사극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조선구마사가 도대체 당시의 조선조의 초기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고 그 인물과 실제 이 드라마에서의 역할이 너무나 동떨어진다. 사극이라고 하면은 역사적 인물의 동선 위에서 움직여야지. 예컨대 뭐 이렇게 해도 됩니까? 김유신이 고구려로 쳐들어가 가지고 영계송문과 막 단판 짓고 하는,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김춘추가 고구려로 간 적은 있지만 김유신을 고구려로 간 적은 없거든요. 아니면은 영계소문이 신라로 와가지고 뭐 김유신과 친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상의 판타지가 지금 일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물은 앞으로 공영방송에서는 다루지를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엉터리 역사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 이 SBS 드라마가 중단된 이유는 여기 이 소품, 의상, 뭐 음식 이런 게 중국색이 많다, 친중적이다 하는 게 이번 이 논란의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발화점. 이게 저는 매우 흥미롭다고 봅니다. 요사이 중국이 시진핑 이후에 세계 패권 국가가 한번 되어보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에 정면 도전한다면서 중국적인 것을 많이 선전하고 일종의 문화 제국주의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동북공정이 있죠. 동북공정. 요사이는 역사 동북공정이 아니라 문화 동북공정을 통해서 한국을, 고유의 독자적 문화를 가진 한국을 식민지 대우하는 것 같은 그런 건방진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거기에 분노하고 있던 이 한국인들이 이번에 SBS 이 드라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반중 분위기를 만드니까 결국 SBS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중 후보 대 반중 후보, 반미 후보 대 친미 후보, 그러니까 반미 친중 후보 대 친미 반중 후보의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 국민들 눈에서는 반미 그리고 친중 정권으로 보입니다. 반미 친중 정권. 그러나 자유진영이 내는 후보는 틀림없이 친미 반중 성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딱 잘라서 반중 후보와 친중 후보의 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반중 후보가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일 때 반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친중이냐 반중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생활입니다. 이거는 만약 대한민국이 중국에 복속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국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언론의 자유도 없고, 선거의 자유도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친미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이 미국적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중국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의 문재인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하고 북한 농당 정권이 한국에 계속 간섭을 하면은 한국은 친중 반미 국가가 될 겁니다. 친중 반미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반중 성향을 보였던 정치인들은 앞으로 목소리가 높아질 거고, 친중적 정치인은 친일 정치인 이상으로 매도당할 겁니다. 친일 정치인보다 친중 정치인이 더 매도당하는 날이 온다 이거죠. 예컨대 이런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 사람이 중국 대사로 가서 무슨 글을 썼느냐, 글을 남겼느냐, 만절필동이라고 그랬어요. 만절필동은 황하가 아무리 돌지만은 결국은 동해로 들어간다, 동으로 간다. 그 말은 뭐냐, 황제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절필동은 우리 조선조의 주자학적 정치인들이 만절필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명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청나라에 의해서 명나라에 대한 존경심과 숭배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만절필동이란 말로 기록에 남겼는데, 중국에 가서 중국 측에 만절필동이라는 글을 바쳤다. 그게 중국 대사가 했다. 만절필동. 웃음거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더 웃긴 사람이 나타나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9년에 미국에 가서 펠로시, 그 똑똑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났는데 만절필동이라고 쓴 휘호를 갖다 바쳤습니다. 완전히 이건 코미디죠. 그러면은 펠로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읽어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국 전문가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해석을 했더라면은 펠로시가 찢어버렸을 겁니다. 아니, 이거 중국 시진핑에게 갖다 바쳐야 될 걸 왜 내한테 가져왔느냐. 중국에 끝까지 충성하자 하는 것을 다짐하는 거를 펠로시한테 줬으니까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지 아니면은 아예 반미하겠다고 최후 통첩장을 준 건지. 문희상, 또 문재인은 마찬가지죠. 문재인, 노영민, 문희상, 이 완전히 친중 정치인입니다. 사드 배치를 수도권에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왜 시진핑에게 합니까? 사드 배치는 우리 주권 사항인데, 더구나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안 하면은 김정은이가 오늘 밤이라도 핵미사일 포탄 눌러버리면은 5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 터지는데, 그걸 막는 방어망을 안 만들겠다고? 그것도 시진핑에게 약속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형적인 친중 정치인이, 친이란 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굴중이라 해야 되겠고요. 중국에 굴복하는 종중 정치인이죠. 그리고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라고 중국에게 축하하는
중국의 축하 메시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북진 통일을 막았는데. 또 한 사람 있죠. 이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학생들이 존경하는 중국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등소평과 모택동이라고 그랬어요. 모택동을 존경하면 됩니까? 아니, 모택동은 침략자인데 6.25 때 이제 열흘만 더 밀고 나가면은 북진 통일하게 돼 있었는데 중공군 수십만을 보내가지고 북진 통일을 막고 이산가족이라는 비극을 만들어낸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그 이어받은 문재인, 문희상,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친중 정치인입니다. 전형적인 친중 사대주의죠.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판에서 친중 사대주의자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건 친일과는 유가 다릅니다. 친일파는 없어요, 지금. 친일파는 일제가 다 없어졌으니까 무슨 친일파가 있습니까? 지일파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친중할 때 중국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친중 사대주의 정치인들을 매장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이 미중 대결에서 중심을 지키면서 중국 독재,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 구마사 사태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잠재되어 있는 이 반중 자주정신입니다. 이거는 반중 자주정신이 상당히 강하다. 여기에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은 친중 사대주의 대 반중 자유파의 대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